자, 이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가서 건강한 생명체의 대사 관계를 조금 살펴봅시다. 오늘날 이제 병들을, 현대인들의 병들은요, 별로 딱히 무슨 원인이 없는데 거의 무슨 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대사 이상 증후군, 어떤 신드롬, 대사 이상 증후군이다 막 이름이 그래요. 병 이름들이. 그래서 뭔가 대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대사는 크게 두 가지, 인체 혹은 생명체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대사가 있습니다. 물질 대사.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 물질 대사란 말은 다른 말로는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생산해서 개체가 성장하고 유지되게 하는 것. 우리 사람 같으면요, 외부로부터 물질, 음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몸이 자라고 온도가 유지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이게 물질, 그러니까 먹는 거 되게 이런 것은 다 물질이었어요. 이제 식물 같으면은 공기로부터 탄소를 받아들이고 또 산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흙에서 수분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량 요소를 받아들이고 질소, 인산, 카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식물체가 유지되고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물질 대사야. 에너지 대사. 이 에너지 대사만 하고 만약에 생식 대사, 정식 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는 거야. 저주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대사가 생식 대사 혹은 정식 대사라는데, 생물이 씨를 생산하거나 자기 복제를 하거나 새끼를 낳거나 개체의 수를 늘려가는 대사, 이것을 생식 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생명체는 이 둘을 다 해야 돼. 음식도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새끼도 잘 낳고 이런 게 건강한 거야. 나무도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런 물질 대사, 생식 대사를 잘 해가지고 씨가 풍성히 맺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예. 자, 인체 물질 대사,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건강에 큰 위해가 된다는 건데, 사람은 양식, 곡식과 물과 공기를 먹고 마셔서 몸이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아주 너무 쉬운 얘기죠. 인체 물질 대사는 바로 이런 거죠. 곡식, 물, 공기, 이런 걸 먹고 마시고 몸이 자라고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 유지의 중요한 3요소는 양식과 음료수, 그다음에 공기, 이 세 가지가 아주 필수적이야.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 중에, 음료수 중에, 공기 중에 우리 건강을 해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된다. 물론 우리가 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너무 치명적인 것만 아니면은 간이 어지간하면 다 해독도 하고 또 콩팥이 다 걸러가지고 큰 문제 없이 해나갑니다. 근데 어느 도를 어디 선을 딱 긋기 어렵습니다만 어느 도를 넘어서면은 간도 감당 못하고 간이 감당 못하는 물질도 있어요. 어떤 독극물은 간이 감당 못해요. 그 환경 오염에 그 독소에 가까운 조항이 들어있다면은 우리 간이 감당 못합니다. 그 다음에 콩팥도 감당 못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몇 가지 더 들면은 제가 총 7가지를 드는데요. 따라합시다. 양식, 음료, 공기, 비타민, 미네랄, 햇빛, 휴식, 7가지. 기본으로 필요한 요소가 7가지는 최소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7가지 봅시다. 오염되지 않은 곡식, 채식, 과일, 해조류 등으로 균형 있는 식단이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겠고요. 그 다음에 맑은 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생수 혹은 계곡수, 광천수,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지금 우리가 이 지하수라는 것은 거의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농약을 너무 많이 쳤고, 그 다음에 공업 폐수,
공단 폐수, 산업 폐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오염되고 또 오염된 비가 내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너무 전체가 오염된 이후에는 지하수라는 건 거의 믿으면 안 돼요.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뭐 철저히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공해 청정 지역의 계곡수, 흐르는 물, 이게 최고 깨끗한 거야.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지리산 계곡수가 제일 좋아요. 특히 우리 산청, 수청, 인청, 우리 산청에 산이 맑고 물이 맑고 사람이 맑다 해서 산청, 수청, 인청 거기 계곡수 그리고 계곡에 가서 돌을 석지를 예봐가지고 그 돌이 화강석이나 청석이나 맥반석이나 이런 석질이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돌들이 있는 계곡물은 보나마나 물이 좋습니다. 근데 돌이 순썩돌 같다든지 아니면은 그 백토 같은 항토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꾸정하게 물이 눈으로 봐도 벌써 뿌옇다 그러면 물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맑은 물, 계곡수 이런 게 아주 좋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의 주택을 마련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같으면 변두리, 싼 땅,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쪽에 또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쪽에 가야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없는 데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있는 데 가면은 그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생명 물질이 나오니까 꼭 그 나무가 있는 지역에 가서 살고, 아니면 집을 지어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근데 심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청정해역에서 나는 천일염으로 조리를 할 것.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나 한나절 정도의 휴식과 나들이는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어디 자동차 타고 한 1시간이나 30분이나 1시간 반이나 너무 멀면 곤란하니까 그런 곳에 텃밭 하나 정도는 꼭 마련해가지고 체전을 만들어서 그 흙걸음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그 채소가 나오게 그리고 농약 치지 않고 이렇게 채소를 만드는 이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지금은 여러분 덜 심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사람들의 혈관을 보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건강한 삶의 비결은요. 첫째, 성경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길이 건강의 비결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과 영양학이 세상 사람들의 학문보다 앞서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대학 교수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안 맞으면은 그 학자들 얘기를 일단 대처해야 돼. 저는 우리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학자 말씀보다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이든 참고만 할 뿐이지 그때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망고불변의 진리는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의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하고 맞는 얘기 하면은 참고상으로 그 사람 정말 맞는 말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다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삶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이왕 살 때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거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 없는 자연에 뭐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위하여 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아름다움이 생명에서 나오고 생명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따라서 미의 근원도 돼요. 미. 여러분 그 꽃을 디자인할 때 이게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아이고 징그럽게 생겼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걸 느끼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야. 미에 대한 그 동질감. 미에 대해서 동일 감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니까 우리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도 이게 죽어버리면요. 며칠 안 가서 이게 온갖 더러운 냄새 풍기고 보기도 모양도 일그러져 버리고 냄새도 나고.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아름다움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못하면 그건 시인이 아니야. 생명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그건 예술가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건 학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철학자가 아니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가는 그 정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하지 않는 지식은 참 지식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생명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생명은 최고의 가치이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보상된다는 것이고 생명을 위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악이야.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친절이고 생명을 도와주는 노력이 진정한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존중은 윤리와 도덕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휴머니즘의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주의의 도덕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이웃 생명이죠 바로 생명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웃 사람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건강도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 맨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 생각을 할 때 기본 설정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동차를 사왔을 때 새 차 사고 한 달 정도는 되게 닦고 막 씻고 하죠. 그리고 그 재원을 많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란 것은 자동차처럼 사고 나면 한 대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은 이 몸을 거의 평생을 써야 돼. 어느 한 부속품을 남은 걸 떼다 붙일 수 있어가지고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그는 아예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생명 장기 자체가 그대로 일생 동안 어느 부속도 고정 안 나고 잘 유지되게끔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맑게 살아야 돼. 피를 맑게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영양이 결핍되는 것 때문에, 영양 결핍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영양 결핍은 거의 없는 일이고 거의 다 영양 과잉. 영양 과잉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성경이 금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저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무식한 말을 많이 했어. 그 말이 일부는 맞아요. 신약시대는 아무거나 먹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은, 지옥 안 간다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농약 먹으면 지옥 갑니까? 농약 먹으면 지옥 안 가요. 바로 이제 공동묘지로 가는 거죠. 지옥을 안 가도 몸에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웠다 지옥 안 갑니다. 안 가지만은 몸에 해로우니까 우리가 안 먹는 것이고 못 먹는 건데 음식도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율법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즐거워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작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작품을 중히 여기는데 작가를 얼마나 중히 여기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이 소중한데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라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한 줄 알고 환경이 소중한 줄 알면은 그 원 환경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또 사람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모든 사람하고 원수를 맺고 살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영양 문제 하면은 결핍, 영양 결핍 혹은 영양 불균형 이렇게 했는데 90년대 이후는 한국에는 질병 거의 성인병이라 하고 혹은 문화인병으로 옮겨 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병들은 식습관하고 환경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식습관과 환경.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혈관을 통해서 간에 가서 이제 다시 분해되고 재합성돼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전 세포에 골고루 배달되는데 그 혈관이 더러워진다. 혈액 자체가 더러워지고 혈관이 더러워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형편없고 길이 나쁘다.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그 영양을 실어 나르는 것은 적혈구하고 혈장이라는 혈류가 실어 나르는 것이고 그 싣고 길이 혈관이야, 혈관. 도로가 나쁘고 자동차가 나쁘면은 바르게 실어 나를 수 없는 것이고 또 내용물 자체가 안 좋다. 그럼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건 뻔하죠. 내용물이 오염되어서 안 좋고 그걸로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안 좋고 길이 엉망이다. 길이 막 맥히고 울퉁불퉁이 엉망이다. 이제 그러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좋으려면은 내용물 영양 상태가 맑고 깨끗한 것. 그 다음에는 그 실어 나르는 피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맑아야 돼. 길이, 혈관이 깨끗해야만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주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온 우리가 환경과 음식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과 혈관이 아주 관건인데요. 양식은 곡식인데 오곡을 골고루 하기 어려워도 한 가지만 먹는 그건 좀 곤란해.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질, 이제 성경대로 들어갑니다. 동물성 지방질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피해야 돼. 어떻게 하든 지방질을 안 먹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피, 순대 이런 거는 뭐 일절 안 됩니다. 선지국밥 이런 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 봄 되면 이제 녹혈, 녹용 이런 거 먹는다고 또 사슴 뿔 잘라서 사슴 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절 안 됩니다. 그 안에 피 속에 톡소포자충 같은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하다가면 뭐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 뇌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 미쳐버리거나 그런 소리 있으니까 일절 생혈은 안 돼요. 그거 삶아도 안 되고 어떤 피든지 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일테면 가공식품, 가공 단계를 많이 거친 거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곡식을 사다가 가공되지 않은 걸 가져다 딱 삶는 그 외에는 가공을 안 한 쪽으로 해야 돼. 너무 가공 단계를 많이 거치면은 영양도 파괴되고 거기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물과 공기는요, 이 음식하고는 혈액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물은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 특히 내장재, 내부의 이 내장재, 외장재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잠을 자야 되고 하는 그 내장재, 항상 그저 생활하는 거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소재는 아주 천연 소재로.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안팎은 항상 빨간 벽돌 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화강석을 깔아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일절 나오지 않게, 새집 증후군 이런 거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아파트에 와서 있으면 바로 그 호흡기가 안 좋다가 에스라우스 가면 금방 괜찮거든요. 바로 표가 나요. 그 정도로 건물 내장재라든지 내부의 그 계면 처리제, 도료, 벽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복이나 침구도 천연 소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돼. 특히 잠옷 같은 경우는 완전 순면으로 하고 이불도 순면으로 그렇게 조금 이제 빨고 다루기는 힘들지 몰라도 천연 소재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내부 소재를 이제 내장재를 바꾸는 안 되면은 하다못해 안 돼서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서 공기가 안에서 유해 물질이 공기 속에 녹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식 요즘 직장인들 때문에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나 아내 밥 챙겨주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생식 봉다리 사다 놓고 물에 타서 마시고 가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마 생식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전부 다 늦게까지 안 자고 이제 하다가 아침에 또 늦잠 자고 일찍 출근하니까 밥 만들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생식 가루로 된 거 한 봉다리 이제 마시고 가는데 이게 왜 문제되느냐? 이 당질 같은 곡식 종류가 소화되려면요, 우리 이 소화 효소 중에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 침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침하고 섞어서 꼭꼭 씹어야만 소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절 어떤 가루로 된 그 생식은 물에 타서 마시는 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꼭꼭 씹어서 침하고 섞어서 넘어가야지 물에 타서 그냥 마시는 이런 생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은 입에서 나오는 타액하고 함께 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치아가 이걸 음식을 자꾸 씹음으로 해서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음식을 쌀로 만든 밥 같은 걸 너무 물컹하게 그렇게 하면 또 건강에 안 좋습니다. 좀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된 밥을 해서 꼭꼭 씹어서 아주 입에 씹어서 이제 곤죽이 될 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면은 위에서도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조금 먹어도 우리 뇌에서는요, 많이 먹은 걸 인식해. 많이 씹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배가 부른 것처럼 음식이 덜 먹고 싶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컹한 걸 갖다 막 빨리 퍼먹으면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 또 물 먹고, 또 국 먹고, 또 찌개 먹고, 또 숭늉 먹고, 또 커피 마시고. 그러면 우리 몸이 완전히 출렁출렁이야, 그냥, 위가. 그러면 요만큼 나오는 위액이 그냥 물러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밥 따로 물 따로. 이러면요, 나온 책이 있어요. 밥 따로 물 따라고. 그분들 그것만 가지고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보니까요. 밥 따로 물 따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전에는 물을 안 마시는 거야. 2시간 후에는 물을 또 충분히 마셔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2시간 있다 또 밥 먹어. 4시간 간격을 하면은, 그렇게만 해서 수많은 질병을 고친 이야기가 그 밥 따라 물 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밥 먹고, 국 먹고, 또 찌개 먹고, 또 숭늉 먹고, 또 커피 마시고 하니까, 이걸 너무 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안 좋으니까, 꼭꼭 씹어서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 이야기를 합시다. 피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 사실 이 혈액 이야기 한다는 건데요. 우리 혈액의 구성 요소를 잠깐 보면은 약 45%가 고형 성분인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밀전병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조금 눌러져 있어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런 기하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산소가 스며들 때 공처럼 되면은요, 완전 공처럼 되면은 한가운데는 한참 있다 들어가요. 공처럼 되면은. 그럼 만약 동전처럼 되면 역시 가운데는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얇으니까 딱 넣으니까 일순간에 꼭 같은 속도로 그냥 갑자기 싹 스며드는 거야. 원래가. 그 피도 하나 디자인도 산소를 흡수하기 가장 좋은 구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맑은 피가 그 흡합가리에 와가지고 산소를 일단 만난다, 산소를 먹으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간으로 돌아가지고 간에서 영양분하고 함께 밀려서 이제 가는데 그 펌프질을 이제 심장이 하는데 심장은 일생에 대체로 70세까지 살면 약 25억 번을 박동합니다. 25억 번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 25억 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백혈구. 그 모양과 크기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백혈구는요 크기가 제멋대로입니다. 혹시 우리가 백혈구가 이제 보통 수치가 딱 있는데 보통 수치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증가됐다. 그러면 무슨 염증이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백혈구 수치를 세볼 때 병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어떤 균을 잡아먹어요. 백혈구가. 대식세포 같은 게. 그래서 항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종류는 단핵 백혈구, 가립 백혈구, 림프구, 뭐 생성들은 역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가 건강해야 피도 잘 만들어지고 백혈구도 잘 만들어지고. 이것은 수명은 하도 이게 백혈구는 많이 싸움을 많이 오래 못 살아요. 10일에서 20일밖에 못 삽니다. 예를 우리가 염증이 나가지고 염증이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꼴맞다 그래 꼴맞다 그런데 꼼고 나서 이게 턱 스니면 누런 고름이 나오죠. 고름이 그게 백혈구 죽은 시체들입니다. 백혈구 죽은 시체. 전부 그 더러운 게 아니고 아군이 아군. 우리 내 건강에서 그 순교한 그런. 순교한 경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고 있어요. 모양과 크기가 모양이 일정치 않으며 출혈이 있을 때 혈액의 은고를 이 혈소판들이 나와서 막아서 이제 지혈이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장이라는 게 혈장. 성분은 황색의 끈적한 액체인데 약염기성으로 pH가 한 7.4 정도. 거의 뭐 90%가 수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단백질, 지질, 당, 무기, 염류 이게 들어있는데 혈장 단백질 중에서 이제 제일 익숙한 게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죠? 알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브리노겐, 감마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골수는 혈구를 생성하는 작용을 하는 그 뼈 내부에 있는 연한 조직으로서 양분을 저장하기도 하니까 어떻든 우리가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튼튼하려면요 무거운 걸 들고 즐거워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 무거운 거 안 들고 힘든 거 안 한다 그런다. 그러면 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슘 많이 먹어도 우리가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하지 않으면요 뼈가 튼튼하지 않아요.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우리 여성들이 왜 골다공증이 든느냐?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나가면 벌써 3kg 아닙니까? 이게 뭐 3kg, 4kg, 5kg, 6kg 계속 들고 이거 하면 이게 운동이 따로 할 게 없어요. 아이를 한 6명, 7명 나와서 뭐 평생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거스르면은 이런저런 질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에 다시 말하면 피가 더러워져서 걸리는 병을 쭉 하는데 이게 다 읽어서는 없고요. 버거시병이라 해가지고 어떤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이 보통 이게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맥혈전증. 동맥 속에 피가 끈데기가 자꾸 피떡처럼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레이노병이라는 추위로 인해서 손발이,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춥기만 하면 손발이 저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 아주, 그 다음에 동맥류나 정맥류, 동맥류, 정맥류 하는 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혈관 굵기가, 다리 속의 혈관 굵기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냥. 안에 뭐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땅속에 마처럼 커져버려요, 혈관이. 그리고 혈관이 살이 퉁퉁 쪄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안에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정맥류, 혈맥류, 이렇게 아주 동맥류, 정맥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전선 정맥염, 하지 정맥류, 신부정맥 혈전증, 상대 정맥 증후군, 전부 다 혈관 병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흉측한지 사람 몸속에 혈관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 혈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영양하고 이게 피, 산소 이런 것들이 순환하는 그 계통이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통해서 동맥, 정맥을 통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좋은 걸 먹는 거 너무 챙기지 말고요. 해로운 거 안 먹는 걸 열심히 해야 돼. 좋은 거 먹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어지간한 거 먹으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거 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먹어야 할 걸 안 먹어야 돼. 동물들이 막 한꺼번에 한 구덩이에 썰려서 원료가 됐는데 오늘날 그걸 우리가 석유, 화석기름, 화석연료, 석유, 다시 말해 이 원료가 될 때 그 안에는 암컷 동물, 수컷 동물 호르몬이 그 체내에 있는 모든 호르몬이 한때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쓰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 속에 녹아 있다가 열을 받거나 이것이 이제 붕괴돼 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판 새 거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흥건은 안 나오기 때문에 흥건은 더 나옵니다. 낡아지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은 어떻든 우리 삶 가까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연 소재로. 그래서 제가 집을 지으면 항상 설계할 때 내장 마감재를 뭐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해요. 제일 좋은 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나무 아니면 돌 그리고 그 황토 이런 소재로 써야 돼요. 그 다른 소재는 반드시 어떤 유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염화 비페닐 해가지고 페놀이라는 그 물질이 두 개가 결합되는 화합물인데 이게 이제 전기 산업을 하면서 전련체, 윤활제, 유압액이나 절상유나 액체 접착제, 전기 전련체, 비인화성 인조 목재, 플라스틱, 프탈레이스 이런 페인트, 니스, 잉크, 살충제, 복사지 이런 것 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염화 비페밀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물질이어서 미국은 1976년부터 아예 그저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무슨 공사를 하고 비닐 장판이라든지 비닐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태우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전선 피복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태우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다이옥신도 나오고 이런 이 폴리염화 비페닐 이런 물질이 나와서 연기만 쏘여도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DDT라고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퇴치한다고 아주 좋다고 하고 이제 막 농사에도 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발암 물질도 하고 또 환경 호르몬 물질도 갖고 있고 아주 고약한 거야. 그건 우리는 옛날에 누워 잘 때 팬티 안에 철철 뿌려가 자고 이 자리를 들치고 뺑 둘러 이렇게 다 풀리고 그 고추에다 철철철 배추도 철철철 삼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머리도 털털털털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어릴 때 진짜로. 그러니 아이고 그걸 굉장히 과학적 그런 걸 만든 사람이 막 노벨상을 줘가면서 무식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야. 여러분 그건 이제 지금 중단된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채소에 쳤다가 씻어서 먹었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씻었으니까 안 씻으면 더 낫겠죠. 그렇지만 씻었는데 그 씻었어도 그 물에 떠내려간 게 물에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에 들러붙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새우가 잡아먹고 새우를 빙어나 피라미드가 잡아먹고 빙어를 송어 잡아먹고 송어를 사람이 먹으면요.
결국 사람에서 싹 다 걷어 가지고 다 사람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 뱀장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또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성경은 그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기가 제일 많아, 메기가. 입이 커가지고. 메기는 여기 입을 크게, 아이, 벌레 있으면은 작은 물고기 그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그 물 색깔하고 물때 색깔하고 바위 색깔 똑같아가지고 입만 벌리서 뭔지 몰라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그거 굴인가 싶어서 들어가면 이제 무덤이죠, 물이. 그러니까 그런 걸 먹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될 물고기는요, 잡기 어렵게 미끄럽게 해놔서, 그렇죠? 메기나 이 뱀장이 미꾸라지 이거 못 잡게 해서 미끄러워서.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잡아. 아무리 미끄러워도 뭐 3대 흥금을 가지고 잡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정력에도 제일 안 좋은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모르고 정력에 좋다고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쉽게 말하면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도 좋은 게 아니니까 메기, 뱀장어, 미꾸라지 일절 먹으면 안 됩니다. 양식한 거는 더 안 돼. 양식한 거는 그 사료 속에 항생물질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일절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메기 일절 안 됩니다. 뱀장 일절 안 돼요. 그럼 뭐 성경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걸 먹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을 이렇게 펴면 11장이 젓가락장이죠, 젓가락 이렇게. 젓가락장이니까 그 젓가락 딱 들고는 뭘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하면 식탁을 딱 분별해 봐야 돼. 그래서 이 DDT 같은 것이 그때 한때 쓰고 지금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몸속에 DDT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싹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북극에 있는 펭귄 알 속에서도 DDT가 검출돼요. 북극에 DDT가 어디다 있어, 지가. 근데 먹이사슬 타고 결국은 온 지구에 다 도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그 동물들은 전부 먹이사슬 위에 있는 것들이야. 물고기 잡아먹는 새는 환경 호르몬 덩어리야. 근데 성경에 갈매기를 먹지 말라든지 황새, 당화, 솔개, 매, 새매, 어음과 오름과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고기 잡아먹고 아니면 새가 새 잡아먹는 새,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새, 이런 거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새가 그저 비둘기 정도입니다. 비둘기 정도. 비둘기도 지금 보니까 못 먹겠어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비둘기가 살이 찌가 날도 못해. 완전히 비만이 걸려가지고 뒤적뒤적하고. 그런 거 먹으면 또 사람 몸에 또 이제 이 트랜스 지방이 또 쌓일 거야, 아마.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성 지방질인데 거기다가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뭘 튀기면은 바삭바삭한 거야. 아삭아삭 바삭바삭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비석계 종류 중에 아삭아삭 바삭바삭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일절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않은 과자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끔 보니까 뭐 여기 쌀 과자는 괜찮은 줄 알고 또 쌀 과자 가져왔던데 쌀 과자 먹어보세요. 아삭아삭한 수가 없어. 그럼 보나 마나 그거 들어있어 그거. 그래 일절 그 트랜스 지방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온타리오 호수의 갈매기들이요 암컷쌍끼리 둥기를 틀어. 어차피 뭐 수컷도 수컷으로 못하니까 암컷하고 암컷이 그냥 둥기를 틀고 수컷들이 영토에 막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영토만 차지하려고 그러지 암컷한테 관심이 없어 이 수컷들이.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조사해 보니까 그런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컷들이 수컷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고 사람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남자아이가 유방이 막금 나온 애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잘못돼 갑니다. 우리 사회가. 자, 한번 줄여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안방에서 줄일 수 있다면은 드라이 클리닝한 옷은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깥에 충분히 바람을 쐬어서 유해 물질이 날아간 후에 입도록 해야 돼요. 옷이나 침대 카바는 새로 산다면은 천연 소재로 가지고 또 빨아가지고 쓰고요.
장롱은 통풍이 잘 되는 디자인이나 재질을 선택하고, 뭐, 새로 만들려면 이제 원목 가지고 만들대. 그 집성목이라든지, 집성목 좀 나은데, 완전히 그 MDF라고, 그냥, 나무 가루를 갈아가지고, 풀하고 범벅을 해가지고 누른 거. 전부 다 MDF라는 건데, 그런 뭐,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합판 같은 건 이제, 포름 알데히드라고, 포르마린이라는 그 아주 매캐하게 눈까지 시끄럽고 막 매운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접착제를 빨리 경화시키는 약품입니다. 그 포르마린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써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롱의 습기, 곰팡이, 좀벌레, 환기를 하거나 숯을 사용해 없앤다. 전기장판을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말고, 자기 전에 켰다가 잘 때는 꺼버려야 돼. 따뜻하게만 했다가 들어간 후에는 꺼버려서 사람이 그 안에서 계속 열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나 해충이 못 들어오게 방충망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라늄 화분. 여러분 이 모기가 누워 잘 때서 물면 곤란하죠. 잠을 못 자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인격적으로 물라면 낮에 물자 낮에 나 잠자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가구에 광택제를 어떤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지 말고 식초나 식용유를 3대1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문지르면 지워진다. 이렇게 이제 가구 광택도 이렇게 하고 거실이라든지 현관 이런 데서는 이제 하루에 최소 2번이나 3번 정도 열어서 햇빛이 충분히 지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바람 불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는 것.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도 뽑는 게 돼. 그 가전제품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플라스틱 안에 전기가 흐를 때 열을 내가지고 그 플라스틱에서 또 이제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최대한 멀리서 보고 습관적으로 켜지 않도록 하고요. 순면, 왕골, 대나무 등 천연 소재를 만든 커튼, 슬리퍼, 카페트를 이용해서 마찰로 인한 전자파 장애를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쓰던 우리 할아버지 성경이 진짜 좋은 건데 어떻든 석유 화학 제품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가습기를 쓰는 것보다는 화분이라든지 실내 수족관을 만들고 물을 뿌려서 습도를 조절하는 게 좋답니다. 신문은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서 읽은 뒤에 집안에 갖고 오지 말고 집 밖에 놔두고 안 읽으려면 밖에 놔두고 아예 안 받든지 그냥. 그 다음에 난방기구를 틀기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다. 난방기구를 지금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섬유 탈취제, 공기청정제, 방향제 전부 다 환경호르몬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놀이방, 어린이방인데요. 아이방, 바닥용 우레탄 깔개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안전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장난감, 건총, 따발총 할 것 없이 이런 것 가지고 놀지 못하게 새로운 교재나 교구는 충분히 환기시켜서 유해물질을 다 날아가게 한 후에 쓰고 아이가 자거나 노는 곳에 가전제품을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자파는 벽이라도 뚫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놀이방에 맞은편에 놓지 않도록 하여튼 꼭 필요하지 않는 플라스틱, 피혁, 비닐 등 합성 수지 제품을 치울 수 있는 곳에 치워야 돼. 먼저 바깥으로 내놓도록. 그러니까 장판도 옛날에 종이 가지고 우리 방바닥 바른 거 있죠? 그리고 콩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콩댐이라고 하면 콩댐, 콩기름을 가지고 건조시킨 그런 장판들 그런 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 피하는 방법은 어떻든 환기, 그 다음에 환기시킨 뒤 가스레인지를 쓰고요. 바퀴벌레나 개미가 잘 다니는 곳에는 말린 은행잎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합성 세제 대신에 천연 세제를 쓰는 쪽으로 가고요. 야채는 전용 세제를 쓰는 것보다 그냥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는 게 훨씬 낫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발깔개 천연을 천연 소재 깔개로 바꾸고요. 전자레인지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겠고 불가피하게 쓸 경우는 랩 대신에 뚜껑 있는 그릇을 쓰는 랩을 쓰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 그릇은 일절 없애야 됩니다. 그릇은 사기,
유리, 스테인리스 세 가지로. 저는 제가 전에 심어둔 모아님께서 10년 전에 그릇 다 바꿨으면 입니다. 10년 전에. 그릇을 다 바꾸는 거예요. 사기로, 유리로, 스테인리스로. 그리고, 새로 구입한 사기 그릇은 물에 한번 충분히 삶아서 이게 쓰도록. 사기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방용 강력 세척제 같은 거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샴푸 같은 거는 막 어지간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누 갖고 이게 쓰고, 자주 감으면은요, 비누 안 써도 괜찮아요. 자주 감으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를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 감으면 비누 안 써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머리가 짧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매일 감거나 하루에 두 번 감거나 하면 비누 안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샴푸가 그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란다라든지 다용도실 같은데 주거 관리용 화학 제품을 꼭 필요한 곳에만 두고, 어떤 사람 숨 쉬는 곳에는 가져오지 않도록. 꽃이 피고 나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수가 있는데, 혹시 그것도 이제 안 좋으면은, 꽃이 피었을 때는 이게 베란다 바깥으로 내놓도록. 항상 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시키는 건 항상 중요하고, 창틀이나 바닥에 쌓인 먼지를, 잘 닦아내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죠. 화장실, 욕실에서 우리가 지키겠는데, 변기 세척제, 곰팡이 제제 등은, 합성 화학 물질을 줄이거나,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샴푸, 린스 대신 천연 세제를 쓰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천연 비누, 우리가 잘 만든 비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방향제 대신에 수철을 쓴다든지, 무늬가 있는 화장지라든지, 향기 나는 화장지,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욕실에서 더운 물을 사용할 때는 환기를 시켜가면서 쓰도록, 곰팡이 습기를 없애고 자주 환기시키는 건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두고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 오염 속에 사는데 이 환경 오염이라는 게 그냥 일반 환경 오염도 있지만 환경 호르몬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이 2중, 3중, 4중 공격으로 음식물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된 공기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농약먹 기도해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거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가릴 수 있는 데까지 가려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